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보면서 어제는 정말 좋았는데 오늘은 또 왜 빠지냐 하고 가슴 철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이 음봉에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때의 음봉도 그리고 이 마지막에 떨어졌던 이 음봉에서도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우리 기술은 어차피 현재 위치에서 중요한 건 이 25,000원에 대한 돌파예요. 계속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25,000원을 그러니까 어떻게 돌파를 만들 것인가,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지 이 생각을 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이 이동평균선의 안착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치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응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 차트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오늘도 뭐 겉으로는 파란불이긴 하지만 또 보시면은 이 21선 지금 위에 올라온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거는 이 세력들이 물량을 꽉 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재 조정 역시도 왜 기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설명 이어서 자, 오늘 우리 기술 이제 어제 상승에 대한 뭐 피로감으로 잠시 눌렸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뭐 주식이 뭐 맨날 오르기만 하진 않죠. 항상 이 눌림이라는 건 존재를 한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눌림의 질입니다, 질. 그러니까 좋은 눌림이냐 아니면 뭐 깨지기 위한 눌림이냐를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오늘도 보면은 안착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관리는 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2만 원이 찍힐 때에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받아먹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분봉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발생이 된다고.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지루하게 이 횡보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거는 이제 세력들이 우일간의 횡보를 만들어놨고 안착을 해놨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올렸단 말이에요. 자, 이 올린 주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세력들이 안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뭐 보성포아텍 같은 경우도 안착 작업을 하고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띄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르비텍 역시도 지금 이 11이동 평균선에서 5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고 그러니까 1만 원 지지를 하고 뭐 우리 기술한테는 여기가 2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올리고 나서 또 여전히 아래에선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아래에선 매수가 들어온다. 즉, 그러니까 여전히 원전 테마 자체가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그냥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주포들이 그러니까 이탈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롤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도.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전 섹터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 남들이 다 쉬어도 얘는 혼자 고점 치고 지금 이미 11만 원 고점 돌파하고 추세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대장이 이렇게 길을 터주고 있는데 당연히 새끼 대장주들이 죽겠냐 이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 우리 기술이 갈 때, 그러니까 부품주들이죠. 대장주가 치고 올라갈 때 가는 게 아니라 대장주가 오히려 좀 쉬어갈 때, 그때 이 에너빌리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부품주로 들어가면서 그때 이 후발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원자력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만 봐도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올라옵니까? 뭐 제주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등, 그죠? 엑시콘이라든가 이 부품주들이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주들은 이 추노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주가 쉬어갈 때 그때 얘네들은 뭡니까? 아주 화끈하게 올라오죠. 화끈하게 올라올 때.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기술 역시 그 뒤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 현재는 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주 비슷하게 이 25년도 초반 이 급등을 만들기 직전의 흐름도 보시면은 급등을 만든 주가가 이렇게 21이동 평균선에서 이 휴식기를 충분히 갖췄어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게 제가 말한 이 21선에 대한 안착 과정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흐름과 상당히 똑같죠. 그래서 이 위에서는 오를 듯 말 듯 엄청나게 흔들어냅니다. 오르더라도 이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에서 또 바로 돌파가 나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겠습니까? 한 번 더 깨짐을 만들면서 박스의 하단 가격을 지키면서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면서 대시세를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 박스 구간에서도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지만 이 지루한 이 기간 조정을 버티지 못해서 결국 이 올라가는 구간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을 때 멍하니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력들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싫어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지루함이다라는 거죠. 지루함. 그리고 소외감이죠. 소외감. 왜? 지금도 행보를 할 때 다른 종목들 막 올라오잖아요. 갈아타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와 똑같은 이 지루한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안착하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이 과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상승도 엄청나게 강해졌죠. 대신에 이 기간 조정은 더 짧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번과 같은 기간 조정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보다는 확실히 짧은 패턴이다. 그래서 이 현재의 기간 조정이 이 다음 상승을 알리는 데까지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주 과거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이 원자력이 올라갈 때는 누구보다 강하고 멋지게 갔던 건 바로 이 우리 기술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 역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차 파동을 만들기 직전에 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흔들기 뿐이다. 지금 우리가 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서 위리비할 때가 아니라 제가 짚어드린 이 맥점에 대한 이 지지선이 잘 지켜지는지만 딱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더욱더 명확한 흐름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2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털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선 계속 매수를 이야기를 했죠. 장중에 밀리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긴 매수지. 매도가 아니다. 항상 눌리고 터치를 하면 매수의 기회다. 자, 제가 매도를 고려할 때는 딱 두 가지 시점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과열이 다시 오면서 수익 실현을 할 때거나, 아니면 제가 이 설정해 놓은 이 노란 밴드가 하향 이탈을 할 때죠. 제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전부 계산을 해뒀기 때문에 지금 2만 원에서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 2만 원 라인에서 물론 뭐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만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저점과 고점은 야금야금 높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 2만 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다음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극대화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자리를 바로 손익비가 아주 끝내주는 그 맥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당장 뭐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뭐 유지를 해왔고,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도 이 밴드를 계속적으로 지지로 세력들이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도 이 매집선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집 때도 말씀드렸지만 눌림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다시 온 겁니다. 세력들이 현재 자리를 지키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이 확실한 방향성이 분출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결정적인 맥점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 실시간 대응 맥점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전 다들 아시죠? 거기서 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가 계속적으로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지금 맺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은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뭐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